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호이고 68세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약 2년 전 제 딸 박서연이 저를 방문해 제 아침 식사를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이영희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제가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을 들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정 아침, 다른 모든 아침과 마찬가지로 제 아침 식사는 초콜릿 시럽을 곁들인 인스턴트 오트밀 한 그릇, 전자레인지에 든 냉동 와플 2개, 그리고 설탕 3스푼을 넣은 커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양사인 박서연은 다정한 방식으로 저에게 앉아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이러한 가공식품에 더 민감해집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너무나 편리했으니까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점차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 후에 항상 졸음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제 주치의였던 이준호 선생님이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15대 9,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박서연의 조언을 한 달 동안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다시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박서연은 제게 야간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에 유리 용기에 오트밀 5스푼 인스턴트가 아닌 을 넣고 우유로 덮고 치아 한 스푼을 추가한 뒤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아침에 먹기 좋습니다.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잘게 썰어 넣고 약간의 계피를 뿌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시간은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계란 6개를 삶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아침에 오트밀을 원하지 않을 때 계란 하나를 썰어 통밀 토스트에 올리고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리면 됩니다. 영양가 있고 빠른 아침 식사입니다. 변화는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에너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오전 10시쯤이면 이미 안락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신문 십자 말풀이를 풀고 작은 정원을 가꿀 여유까지 있습니다. 12살 손녀 김지우는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더 활기차세요. 일요일 오후에 마당에서 숨바꼭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 이준호 선생님과의 진료에서 찾아왔습니다. 제 혈압은 1비대 8로 내려갔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고 제가 무엇을 바꿨는지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의 변화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때로는 의학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접시 위에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수요일마다 참석하는 노인 그룹에서 제 경험을 기꺼이 공유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미 비슷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73세 이웃 강미란 할머니는 심지어 제게 야간 오트밀 레시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가공식품만이 편리하다고 체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약간의 계획과 조직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우리 몸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관절 통증은 줄어들었고 기억력은 개선되었으며 이제는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거의 잊지 않습니다. 그 지속적인 피로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변화를 시작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제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항목씩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인스턴트 오트밀을 전통 오트밀로 바꿨습니다. 야간 오트밀을 준비하기 위해 유리 용기를 구입했습니다. 3개를 가지고 있어 며칠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작은 포션으로 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일이 너무 익었을 때 잘게 썰어 봉지에 냉동합니다. 낭비하지 않기에 완벽합니다. 15분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아침 식사 때 서두르지 않기 위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공식품에서 벗어난 후 완전히 건강한 식단의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아침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박서연이 다시 아침 식사를 하러 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제 새로운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냉동 와플과 인스턴트 오트밀을 대체했지만 100% 천연이라고 쓰인 대형 오렌지 주스 한 잔, 과일 조각이 있는 딸기 요구르트 한 통, 그리고 동네 빵집에서 사온 통밀 케이크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그녀만의 미소로 웃으며 주스컵을 집어 라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주스 한 컵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6스푼. 그리고 이건 과일 요구르트의 4스푼을 제외한 양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딸, 이건 오렌지 주스예요. 요구르트에는 과일이 있으니 좋아야 해요. 박서연은 정제된 설탕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설탕에 더 민감해집니다. 아버지가 잘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 후 강한 졸음을 느끼거나 갑자기 짜증이 나는 이유를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혈당의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그때 최순자 아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혈당이 있다고 말했죠. 제가 당뇨병으로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아침 식사에서 정제된 설탕 없이 2주 동안 지내기.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제 귀중한 주스 없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함께 집에서 만든 스무디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레시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 바나나, 몇 개의 신선한 딸기, 우유 한 컵, 오트밀 한 스푼, 믹서기에 모두 갈았습니다. 아버지, 이걸 드셔보세요. 느끼시는 단맛은 오직 과일에서 나오는 것이고 추가된 설탕은 전혀 없어요. 그 맛에 놀랐습니다. 달콤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서연은 과일 전체를 먹거나 집에서 만든 스무디로 먹을 때 섬유질 때문에 설탕이 더 천천히 흡수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에너지에 통제된 방출과 같은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제 나름의 발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피를 뿌린 사과를 자연 요구르트에 썰어 넣으면 놀라운 맛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서연에 따르면 계피는 자연스럽게 단맛을 내는 것은 물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간이 더 있을 때는 설탕 없이 아보카도와 우유로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아보카도가 스무디를 크리미하고 만족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은 정기 검진을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제 혈당이 최근 진료에서 한계점에 있었지만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김태호 씨, 무엇을 바꾸셨나요? 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 특히 정제된 설탕 제거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김태호 씨,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을 정확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따르지 않죠. 60세 이후에는 인슐린을 조절하는 췌장이 더 이상 같은 효율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정제된 설탕으로 우리 몸을 폭격하면 마치 그것에 충격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식품 라벨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섬유질의 원천이라고 쓰인 아침 시리얼과 제가 사는 통밀 식빵에도 설탕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설탕이 라벨의 여러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도당 시럽, 덱스트로스, 사카로스, 그리고 오세로 끝나는 다른 용어들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루 종일의 에너지였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에는 매우 활기찼지만 몇 분 후에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 내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이점은 수면 개선이었습니다. 아침에 섭취하는 설탕이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박서연은 혈당 변동이 아침에 섭취하더라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침 식사에서 정제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은 작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주스 대신 오렌지 슬라이스와 민트 잎을 넣은 향수 물 준비, 공장에서 만든 과일 요구르트를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자연 요구르트로, 대체 바나나 팬케이크 만드는 법 배우기,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으깨고 계란 1개와 오트밀 1스푼을 섞으면 됩니다. 건포도가 오트밀을 자연스럽게 달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임을 발견했습니다. 정제된 설탕에 대해 배운 후
제가 이미 건강한 식단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학습 여정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가족 바비큐 일요일에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69번째 생일이었죠. 평소대로 제 아들 박민우가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 오래된 전통에 따라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버터에 프라이한 계란,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 3조각, 버터를 후하게 바른 프랑스 빵, 그리고 물론 전유를 곁들인 커피. 아버지, 우리 이 접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 딸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잘 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앉았고 포화지방 즉 실온에서 고체로 변하는 버터와 베이컨의 지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지방이 식으면 어떻게 딱딱해지는지 보셨어요? 이것이 동맥 속에서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제 접시 가장자리에 고체화된 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비유는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박민우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모 형부 생각나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형은 일요일 아침 전통적인 기름진 식사 후 65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머릿속에서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과의 최근 건강검진을 떠올렸습니다. 제 콜레스테롤은 245로 권장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경고했지만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높은 콜레스테롤은 가족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박서연은 제 걱정스러운 모습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지방에 초점을 맞춰 아침 식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맛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집에 와서 몇 가지 대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버터를 아보카도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보카도를 아침 식사에, 하지만 올리브 오일 한 방울과 소금 한 꼬집을 뿌린 통밀 토스트에 으깬 아보카도를 먹어보니 놀랍도록 맛있었습니다. 계란은 여전히 메뉴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조리했습니다. 버터에 튀기는 대신 퐁듀, 끓는 물에 익힌 또는 삶은 계란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서연은 계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튀길 때 사용하는 버터의 양이었습니다. 베이컨은 가장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일요일의 자랑이었으니까요. 박서연은 대신 훈제 연어를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연어에는 좋은 지방, 심장을 보호하는 지방이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양으로 구입할 수 있고 건강상의 이점이 투자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은 고혈압 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은 항상 공복에 약을 복용하라고 했지만 때때로 기름진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했습니다. 박서연은 포화지방이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여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씨앗들을 아침 식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씨, 치아씨, 참깨. 사용하는 순간에 갈아서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트밀이나 요구르트 위에 이 씨앗 한 스푼은 특별한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도 제공했습니다. 관절 통증과 관련된 변화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항상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포화지방을 줄인 지 한 달 후에 통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박서연은 포화지방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염과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요일 가족 모임을 위한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전통 아침 식사 대신 이제는 다양한 건강한 옵션으로 채색된 테이블을 준비합니다. 아보카도 페이스트, 삶은 계란, 훈제 연어, 신선한 과일, 견과류와 씨앗들. 손주들은 접시를 함께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박민우는 제 아침 식사가 이제 인플루언서 스타일이라고 농담합니다. 놀랍게도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도 제 예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혜진 이모는 모든 레시피를 요청했습니다. 식단 변화에 완전히 반대했던 사위 강현우조차도 제 활력을 보고 나서 제 새로운 요리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따른 지 3개월 후 이준호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 콜레스테롤은 180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고 다른 환자들과 제 전략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여정에서 배운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버터를 아보카도, 페이스트나 집에서 만든 후무스로 대체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을 적당히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에 견과류와 씨앗을 추가했습니다.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추가 지방 없이 계란을 조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어리도 아침 식사에 훌륭한 기름진 생선 옵션임을 발견했습니다. 식품 라벨을 읽기 시작했고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침 식사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결정으로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믿기 힘듭니다. 69세에 여전히 이렇게 많이 배우고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어제 이준호 선생님과의 연례 검진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거의 완벽했습니다. 혈압 12대8, 콜레스테롤 175, 공복 혈당 90. 김태호 씨,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개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졸음,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균형 잡힌 아침 식사 후에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40분 산책을 합니다. 제 발견을 공유한 후 습관을 바꾼 강미란 할머니를 항상 만납니다. 노인센터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 작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레시피와 경험을 교환합니다. 박서연은 때때로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영양학 개념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는 버터를 대체할 수 있는 병아리콩 페이스트 만드는 법을 가르쳤는데 대성공이었습니다. 제 손주들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13세 김지우는 제게 방문할 때마다 화려한 스무디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8세 작은 아들 루카스는 제가 야간 오트밀을 준비하는 동안 도와주며 할아버지의 음식에 대한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일 때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좋은 습관을 흡수하는지 놀랍습니다. 박민우와 박서연은 제 1년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각자 건강한 아침 식사 요리를 가져오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설탕 없이 오직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 만든 통밀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이 냉동 와플보다 맛있다고 생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원을 다시 가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이전에는 관절 통증 때문에 식물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소금이나 과도한 기름 없이 맛을 내는 신선한 허브, 민트, 바질, 로즈마리, 만을 위한 작은 화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날 계산해보니 가공식품과 공장에서 만든 음식의 양을 줄여 상당한 돈을 절약했습니다. 물론 훈제 연어나 견과류 같은 것들은 좀 비싸지만 가공식품을 덜 구매하게 되어 월말에는 돈이 남습니다. 약값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며 복용하던 2가지 약의 용량을 이미 줄였습니다. 얼마 전 1년 전 제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체중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7kg로 감량했습니다. 표정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제 눈은 더 생기 있고 자세는 더 고추섰으며 미소는 더 자주 지어집니다. 박서연은 이것이 잘 관리된 몸의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배운 몇 가지 조언을 남기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장애물에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체할 것을 창의적으로 찾으세요. 항상 더 건강하고 맛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견을 공유하세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동기를 유지해 줍니다. 작은 승리마다 축하하세요.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69세의 제 삶은 마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손주들과 놀 더 많은 에너지, 정원을 가꿀 힘,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는 지역센터에서 댄스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전이라면 절대 용기를 내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간단한 아침 식사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최고의 약은 약병이 아니라 접시 위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배우기, 더 잘 돌보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이제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야간 오트밀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원 산책, 초보자를 위한 정원 가꾸기 수업, 이제는 제가 수업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노인을 위한 건강한 식단에 대해 박서연과 함께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69세에 인플루언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은 정말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순간들을 즐길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 손녀 김지우가 말하듯 할아버지, 당신은 이제 69세의 젊은이에요.